벌써 여름이 이제 중반에 들어갔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아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은데 아무쪼록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매번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돌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카피해 가지고 옆 사람들한테 오늘 아래 위로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갑제닷컴에도 이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2주일 만에 만나니까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전번에 6월 30일에 저쪽에 프레센터 20층에서 있었던 강연회하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로 티각태각하고 검찰총장이 임기를 몇 달 남겨놓지 않고 뭐 사퇴한다 뭐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핵심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과거 경찰은 수사를 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개시권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수사 개시권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개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 경찰이 원하는 것은 일본 경찰을 모델로 하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수사 1차적 수사는 이 경찰이 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 수사, 기업인 수사는 검찰이 별도로 하고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서류를 다 검사한테 넘겨가지고 이것을 법원에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하는 것은 역시 검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찰을 모델로 해가지고 옛날부터 수십 년 됐는데 경찰이 수사 개시권 또는 수사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 검찰의 벽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국회가 경찰 편을 들어서 아주 묘하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가지나 모든 수사는 검찰이 지휘를 한다. 또 수사에 대한 서류는 다 검사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가 달라진 거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의 98%는 경찰이 하고 한 2% 정도가 검찰이 하죠. 주로 정치인 수사. 요새 진행되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내사가 문제가 되었어요. 내사라는 것은 이 법률 용어는 아니고 어떤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사를 하기 전에 주로 이제 정보 수집하는 겁니다. 정보 수집하는 게 내사인데 내사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느냐 문제로 지금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령으로 정하자. 그래서 원래 합의가 법무부 령으로 정하자 이렇게 됐다가 국회에서 통과될 때 그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반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법무부령이나 대통령령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데 아마 법무부령으로 하면은 검찰 위주로 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면은 법무부에서 그 령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합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겁니다. 법무부령으로 합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꾼 데 대한 반발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사표 내고 할 것도 아닌데 그것도 사표도 몇 달 남겨놓고 사표를 낸다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들한테서 영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지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중앙수사부가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역시 검찰이 아니면은 이 정도는 밝혀내기 어렵겠다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심으면은 그 국민들의 신뢰가 검사의 힘이 되는 것이죠. 검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검사는 굉장히 신뢰가 높습니다. 그것은 일본 검사들이 아주 깨끗하게 처신을 하고 일본 검사들이 말하자면 그 악과 싸운다. 거대한 악과 싸우는 수사기관이라는 인상을 여러 번 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일본 정계의 최대 거물, 가장 많은 그 개파 의원을 가지고 수상도 한 2년 한 이 사람이 로키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뇌물을 당시에 5억 엔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검찰이 구속시켜 가지고 재판에 걸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다나카 가쿠에이는 재판을 받다가 결국 죽어가지고 말았지만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물론 구속한 기록이 있지만은 그 수사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정치의 한 도구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검찰 단독에 의한 용감한 수사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현재 권력뿐 아니라 전 권력,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그 권력이 있는 기관이 다 연루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가지고 뇌물을 받은 기자가 한 사람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소속을 한번 꼬아보면 이렇습니다.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감사원, 국세청,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번에 기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의 권력기관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로는 빠져있는 게 검사와 판사죠. 검사와 판사, 이것도 모르죠. 수사를 더 진행하면 어떻게 될지. 어제 우리 올인 코리아의 조영환 씨가 어떤 수사 기록을 하나 구해가지고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2008년에 지금 부산저축은행이 무슨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부당 대출을 했다, 불법 대출을 했다 해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김양이라는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임직원 일동이 탄원서를 올린 걸 우리 올인 코리아에 그 전문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탄원서 2008년이면은 이미 부산저축은행은 금융사기단이 돼가지고 예금자 돈을 막 빼가지고 자기들이 갈라먹고 엉뚱한 데 투자하고 한참 그걸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임직원 일동이 탄원한다 해가지고 올려놓은 그 탄원서를 읽어보면은 지금 읽어보면은 무슨 좀 코미디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최우량 저축은행이고 또 2006년에는 이 노무현 정부로부터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답니다.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는 성실납세상을 받았대요. 성실납세상. 사회공헌 대상 받은 이유를 장황하게 써놨는데 보니까 뭐 어디에 5억 주고 어디에 5억 주고 한 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호남 지방에 돈을 많이 주었고, 그 다음에 윤희상 음악제에 4억을 줬더라고, 4억을.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회공헌한다고 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사기 쳐가지고 부산 서민들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생생내기 위해서 자기 돈이 아니니까 남의 돈이니까 얼마나 팡팡 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상을 받았다고 용서해달라고 탄원서에 쓰고 있었습니다. 금융사기단이 희대의 금융사기단이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다. 요 한 줄이 이 사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다.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다. 바로 그 기간에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7조를 대출을 했는데 7조 부산저축은행과 그 그룹 형제 회사들이 한 5개 있어요. 5개가 7조를 대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부정대출이 5조 6천억입니다. 요건 누구한테 대출했냐면 자기한테 대출했어요. 경영자하고 대주주, 거기 대주주가 경영자니까 같은 사람들인데 그걸 자기한테 대출했습니다.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120군데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린 게 아니라 다 빼먹은 건데 실사를 해보니까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120군데 중에서 10몇 개밖에 없어요. 120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자기 회사입니다. 참여를 한 거.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사업이나 기관에 돈을 갖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부산시 서민들하고 부산저축은행하고 윤희상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좌파 정권 시절이니까 윤희상 음악제에 돈을 주면은 언론에서 잘 써주겠지. 실제로 잘 써주더라고요. 요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1920년대 미국에 금주법이 있을 때 시카고를 중심으로 은행 강도도하고 한 그 알카포네보다도 더 못한 알카포네는 이런 사람들한테 비교하면 양반이에요. 양반입니다.